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이틀 차 세계 최고의 공사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경기가 치러진 광주 국제양궁장 일대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렬로 들어선 선수들, 과감하게 활 시위를 당깁니다. 이내 시원하게 관역 정중앙에 꽂힙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우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객석의 응원 열기도 뜨겁습니다. 슈도프 순간에 피해 펼쳐진 응원전은 한국 선수단뿐 아니라 치열한 경합 끝에 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정숙한 스포츠라 관람 톤앤 매너를 지키면서도 선수들의 활약에 기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양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광주 화이팅입니다. 양궁 화이팅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박수 소리가 집에까지 들렸습니다. 선수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들도 떨리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적수 없는 한국 양궁의 위상이 광주에서 또 한 번 입증되기를 바랐습니다. 안산 선수랑 기보배 선수랑 최고죠. 너무 좋아요. 신나요. 양궁 처음 보러 왔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궁이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4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I don't know their working system, but I know that they are working very hard and very disciplinedly. 다만 관람 환경은 아쉬웠습니다. 장비 정비와 폭염, 폭우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한다며 설치한 대형 텐트가 관객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첫 메달의 주인공은 내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컴파운드 경기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 양궁 컴파운드 남녀 대표팀이 2025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3종목 모두에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에서 모두 1위로 예선 라운드를 통과했지만 남자 대표팀은 8강, 여자 대표팀은 16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혼성 단체전 역시 예선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우리 대표팀은 대만과의 8강전에서 한 점 차 석패했습니다. 컴파운드 대표팀은 내일 남녀 개인전에서 메달에 다시 도전합니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사 등 마땅한 쉴 공간이 없는 이동 노동자가 전남에서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폭염을 피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전남 서부권에서는 처음으로 무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와 무안에서 배달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46세 최경선 씨.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에 배달 수요가 늘면서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6년째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평균 300km를 달려 약 60건의 배달을 합니다. 특히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뜨거운 햇볕까지 내리쬐면서 금세 땀으로 온몸이 젖지만 잠시 목을 축이거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늘에서 쉬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낮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 급할 때 진짜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이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동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쉼터가 무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물론 대리운전사와 보험 설계사, 방문 학습지 교사, 재가방문 요양 보호사 등 모든 이동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는 아니다 보니까 좀 편하게 약간 대기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게 와서 심적으로도 편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이 잠겨 있는데요. 쉼터에서 사전에 모바일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으면 야간에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쉼터는 159제곱미터 크기의 편안한 소파와 생수, TV, 휴대폰 충전기, 냉방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달 라이더 남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고, 또 여성분들은 여성분들 쉼터가 따로 마련돼 있고요. 고용노동부와 전남도가 예산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여수와 나주에 이어 전남 서부권에는 처음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10월 초에는 강진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개소할 예정이어서 점차 전남 지역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 이동노동자는 7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 방문이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동노동자 수도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이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는 지역 문화예술도시 조성의 중심 역할을 할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설립 기준 강화 등의 이유로 당초 예상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민선 8기 내에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철강, 2차 전지, 항만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광양시. 광양시는 민선 8기 들어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문화예술도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팝 콘서트를 비롯해 광양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인프라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장의 중심점 역할을 하게 돼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내년 상반기 출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6월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출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을 건립하고 광양문화예술재단을 내년 출범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자부의 재단 설립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남도와 협의 절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뒤따르는 행정 절차들까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남연구원이 수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계획보다 2달여가량 늦은 이달 중순쯤에나 비로소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재단 출연금 역시 당초 예상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회에서 순탄하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지금 빨리 해도 현실적으로 좀 상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결과 나와서 말씀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뭐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정관 만들고 또 조례도 어쨌든 우리 또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쫓기듯 서두르기보다는 늦더라도 내실을 갖춘 재단으로 출범하겠다는 광양시의 전략적 판단.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 역량과 인프라를 키워낼 구심점이 될 광양문화예술재단의 출범은 결국 민선 8기 안에 결실을 맺기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이른바 노쇼 사기가 올해에만 32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까지 광주에서는 189건의 피해가 발생해 30억 원의 피해가 났고 전남은 132건, 피해액은 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경찰은 현재까지 관련자 56명을 검거했다며 피해 예방과 사기범 검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기초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 의회가 국외 출장을 강행하기로 해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석 행정자치위원장 등 광산구 의원 5명은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오는 18일부터 엿새간 세비 1,500여만 원을 들여 홍콩, 대만으로 공무 출장을 떠납니다. 김명수 의장도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일정을 이유로 16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광산구 의회는 국외 출장 경비 뻥튀기 혐의로 지난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 대표 문화축제인 대인예술야시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야시장에서는 가상현실로 양궁을 체험하거나 구슬로 추상화를 그려보는 등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등과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광주 대인야시장은 오늘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열립니다. 제21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 틈 찾다 메우다 트다라는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북구문화센터와 미로센터 등 4개 극장에서 열리는 올해 평화연극제에서는 10여 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